남들 다 잠든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세상을 깨우며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57년생 정유생 닭띠 여러분, 이제는 그 고단한 부리를 거두고 황금 모이를 배불리 드실 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유생 어르신들, 참으로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살아오셨죠.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정이 많아 정작 본인은 굶주려도 남의 집 곳간 채워주느라 손발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셨을 겁니다. 나 아니면 이 집안 누가 일으키나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신 그 세월을 하늘이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요즘 들어 부쩍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전하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답답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뜨거운 불의 기운이 지배하는 해입니다. 57년생 닭띠 여러분은 명리학적으로 정유라는 글자를 써서 보석이나 촛불에 비유되곤 합니다. 뜨거운 불길이 보석을 녹여버릴까 겁나셨겠지만 이번 신묘월, 즉 3월은 그 뜨거운 열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세공해주는 시기입니다. 억눌렸던 기운이 터져나오고 막혔던 금전의 물꼬가 트이는 대운의 길목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번 3월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그 향기를 내어주는 법입니다. 최소 2번 이상 정독하듯 시청하시고 제가 짚어드리는 핵심 내용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 배경에는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777Hz 주파수를 담았습니다. 이 소리를 편안하게 듣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탁한 기운이 물러가고 맑은 복이 넝쿨째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2026년 3월 복이 쏟아진다라고 확언을 남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주시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기룬 선생의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말년운을 황금기로 만들어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57년생 닭띠 여러분의 3월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귀인을 만나는 비법을 하나씩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복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이번 3월은 정유생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전환점이 됩니다. 2026년 병오년의 병화와 오화는 아주 강력한 태양과 숯불의 기운입니다. 닭띠인 여러분의 유금은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의 기운인데 이 강한 불을 만나면 자칫 녹아내릴까 염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묘월의 신금과 묘목이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신묘월의 신금은 여러분과 같은 금의 기운으로 형제와 같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묘목은 불길이 너무 치솟지 않게 조절하면서도 적절한 땔감이 되어주니 이는 명리학적으로 재성, 즉 재물이 살아나는 아주 귀한 형국입니다. 그동안 57년생 여러분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말처럼 죽어라 이래도 공은 남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은 인간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 손실을 보는 등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을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신묘월부터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신묘월의 신금은 정교한 조각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인맥을 잘라내고 알짜배기 성과만을 남겨주는 정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명예가 드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지지부진하던 일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닭띠 특유의 예리한 직관력이 빛을 발하여 투자나 문서 계약에서 실수 없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운이 강합니다.
다만 병원연의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성격이 급해지거나 욱하는 마음이 들 수 있으니 3월 한 달간은 차분하게 명상하며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복을 부르는 핵심입니다. 57년생 여러분은 본래 자존심이 강해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묘월이 주는 귀인의 운기입니다.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우듯 여러분의 노력이 드디어 결과물로 나타나는 시기이니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이번 달 정유생 여러분에게 딱 들어맞는 예언이 될 것입니다. 앞서 총론에서 말씀드린 좋은 기운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3월의 구체적인 날짜별 운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고 중요한 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3월 5일은 경술일로 유금인 여러분과 합이 드는 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문서운이 좋고 윗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수월한 날이니 관공서 일이나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 이날 추진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유금과 술토가 만나면 금의 기운이 더욱 단단해지므로 추진력이 생기는 날입니다. 3월 10일은 을묘일입니다. 이날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묘유충이라 하여 여러분의 기운과 부딪히는 기운이 강합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정해지거나 배우자 혹은 가까운 지인과 사소한 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다룰 때 조심하시고 되도록 장거리 이동은 피하며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반면 3월 15일인 기미일은 아주 길한 날입니다. 토생금의 원리에 따라 대지가 보석을 품어주는 형국이니 재물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뜻밖의 용돈이 생기거나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북쪽 방향으로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시면 좋은 기운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3월 20일은 개해일로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뜨거운 병원연의 열기를 식혀주는 단비 같은 날입니다. 건강상으로 컨디션이 회복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날이니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을 찾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자식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지는 시기이니 전화 한 통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월 28일은 신미일입니다. 신묘월의 기운이 정점에 달하는 날로 동료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다만 너무 앞서 나가면 시기를 살 수 있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더 큰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처럼 날짜별 기운을 잘 살피어 행동하신다면 3월 한 달을 훨씬 매끄럽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날짜별 일진에서 보았듯이 3월은 기운의 흐름이 매우 역동적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짜들의 흐름 속에서 정유생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운과 문서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병원년은 화의 기운이 강하여 자칫 재물이 녹아내릴 듯 보이지만 신묘월의 신금은 그 열기를 이용해 금을 재련하는 형국입니다. 즉 가만히 있는 돈이 아니라 움직이고 굴러가는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57년생 닭띠 어르신들은 본래 돈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고 10원짜리 하나도 계획성 있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작 큰 돈은 자식들 뒤처리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 혹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빌려준 돈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을 겁니다. 이번 신묘월은 그렇게 밖으로 새어나갔던 기운이 다시 안으로 갈물이 되는 달입니다. 명리학에서 신묘월의 묘목은 정유생에게 편재라 하여 횡재수나 예상치 못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열심히 땀 흘려 번 노동의 대가 외에도 잊고 있었던 적금의 만기나 과거에 투자했던 작은 땅 혹은 주식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문서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병원연의 병화가 신묘월의 신금과 병신합을 이루어 수를 생성하는데
이는 메마른 땅에 물이 차오르는 격이라 정체되었던 매매나 계약건이 풀리는 신호입니다. 살고 계신 집을 내놓으셨거나 상가, 토지 등 처분하고 싶어도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속을 태우셨다면 이번 달 중순 이후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조건 싸게 넘기기보다는 적정한 가격을 고수하되 동쪽에서 오는 매수자와 인연이 닿으면 순조롭게 도장을 찍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신금의 날카로움입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어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은 수확의 시기이지 새로 씨를 뿌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들어온 돈을 잘 지키는 것 또한 큰 재물운의 일부임을 명심하세요. 누군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유혹하는 투자가 있다면 이번 달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보석 같은 재산은 여러분의 안목으로 지켜낼 때 비로소 말년의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재물 기운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통장이나 인감을 집안의 서북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북쪽은 결실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신묘월의 기운이 재물을 단단하게 응축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지갑 속에 노란색 종이에 붉은 글씨로 불하고 적은 작은 메모를 넣어두는 것도 금전의 흐름을 좋게 만드는 소소하지만 강력한 비방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법이니 이번 달 들어오는 재물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에는 반드시 사람이 서 있는 법입니다. 문서운이 풀리는 것도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과정이기에 이번 장에서는 정유생 여러분의 3월 인연법과 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7년생 닭띠분들은 의리가 강하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는 우직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직함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다시는 사람 안 믿는다며 마음의 문을 닫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신묘월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귀인이 나타나는 달입니다. 신묘의 신금은 여러분과 같은 금의 기운으로 말이 통하고 속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동료를 상징합니다. 특히 개띠나 소띠인 지인이 여러분에게 귀중한 정보를 가져다 주거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줄 실마리를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응대해 보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막혔던 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오년의 강력한 불기운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악연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주변에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정화라고 합니다. 굳이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히며 싸우지 않아도 하늘의 기운이 알아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물기가 있는 곳이나 숲이 우거진 공원입니다. 3월의 봄 기운을 만끽하며 산책하는 도중에 만나는 우연한 인연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정유생 남성분들은 배우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때 큰 복이 들어옵니다. 이번 달은 아내의 말이 곧 법이라 생각하고 따르면 가정이 평화롭고 재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자매나 오랜 여고 시절 친구와의 대화에서 마음의 치유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상대방이 여러분의 귀인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덕분이다라는 세 마디를 입에 달고 사신다면 3월 한 달 내내 여러분 주변에는 꽃향기처럼 좋은 사람들만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따뜻한 3월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연법이 밖으로 향하는 복이라면 가족운은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57년생 닭띠 어르신들에게 가족은 평생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었을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며 배불러 하셨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이제야 자식들의 성공과 효도로 보답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신묘월의 기운은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의 기운입니다. 자손들에게는 공부나 직업적인 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운기입니다. 혹시 취업을 준비하거나 승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이번 3월에 기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병원연의 화기운이 자녀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니 부모로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저 믿어주고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것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이번 달만큼은 너를 믿는다. 고생 많다는 격려로 대신해 보세요. 부모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축원이 됩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사가 오가거나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 들려오는 등 가문의 웃음꽃이 필 기운입니다. 57년생 어르신들 중에서 손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기회가 생긴다면 메뉴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병원연의 화기운과 신묘월의 생동감이 조화를 이루어 가족 간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고부간이나 장서 간의 갈등입니다. 닭띠의 예리한 관찰력이 가끔은 상대방의 단점을 꼬집는 독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도 이번 달에는 아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자녀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신다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단순한 부모가 아닌 인생의 스승으로 여기며 깊은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거실에 푸른 식물 화분을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묘월의 목기운을 집안으로 들여오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궈온 가정이라는 밭에서 이제야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도 재물도 결국 내 몸이 성해야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57년생 닭띠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본인의 몸을 1순위로 챙기셔야 합니다. 병원연의 강력한 화기운은 우리 몸에서 심장과 혈관, 그리고 열기를 상징합니다. 신묘월의 신금은 폐와 기관지, 뼈를 상징하지요. 뜨거운 기운이 금을 압박하는 형국이라 이번 달은 특히 혈압 관리와 호흡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닭띠 어르신들은 본래 신경이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스트레스가 바로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사소한 통증이 이번 달에는 신호가 되어 올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일교차가 큰 새벽 시간에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의 열기를 식혀주어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이 느껴진다면 이는 병원연의 화기운이 과해진 탓이니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묘월의 목기운은 간과 근육을 관장합니다. 봄기운에 취해 갑작스럽게 등산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다가는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가벼운 산책 위주로 하시되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약해지기 쉬운 연배이시니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식단에서는 붉은색 채소와 흰색 식품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나 비트 같은 붉은 채소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도라지나 무 같은 흰색 식품은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 줍니다. 신묘월의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리기 위해 따뜻한 대추차나 구기자차를 수시로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명리학적 기운에 따른 조언일 뿐
몸에 이상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한다는 자만보다는 정기적인 검진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집안의 기둥이 단단해지고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월의 복을 2배로 키우고 애군을 막아주는 정유생 맞춤 풍수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기운을 나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경건한 실천이자 정성입니다. 2026년 병원년과 신묘월의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방향은 서쪽과 남쪽입니다. 서쪽은 정유생의 본궁이자 결실의 방위이며 남쪽은 올해의 강력한 화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남쪽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밤새 정체되었던 기운을 내보내고 병원년의 활기찬 태양 에너지를 집안으로 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서쪽 벽면에 밝은 느낌의 풍경화나 꽃 그림을 걸어두시면 금전운이 살아납니다. 3월에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숫자는 3과 7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중요한 날짜를 선택할 때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색깔은 은색과 흰색, 그리고 연두색이 길합니다. 옷을 입으실 때나 소품을 선택할 때 은색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연두색 스카프를 두르면 신묘월의 목금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건강운도 상승합니다. 집안 현관문에는 작은 종이나 풍경을 달아보세요. 문이 열릴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신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침실 머리맡에는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주무신 뒤 다음날 아침 그 물을 화초에 주거나 버리는 수기 강화 비방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병원년의 지나친 화기를 다스려 숙면을 도와주고 감정의 기복을 줄여줍니다. 주방에는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서랍 안에 잘 갈무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묘월은 이미 금의 기운이 날카로운 달이므로 집안에 날카로운 기운이 노출되면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식탁 위에 신선한 과일 바구니를 두어 생동감을 불어넣으세요. 이러한 풍수 비방은 미신이 아니라 나의 주거 공간을 정갈하게 가꿈으로써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정성껏 주변을 정리하고 기운을 다스릴 때 하늘도 감동하여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3월을 기적 같은 한 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병원년 신묘월, 우리 57년생 정유생 닭띠 여러분의 운세를 도입부터 풍수 비방까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르신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내 인생에도 이런 볕들 날이 올까 싶으시겠지만 명리학은 통계이자 자연의 섭리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고단했던 세월 또한 반드시 화려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3월은 그 보상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신묘월의 신금이 여러분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묘목의 새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릴 것입니다. 아직 이번 달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을 댓글에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정성껏 적어주세요. 나의 건강과 자식들의 평안을 빈다. 올해는 꼭 빚을 갚고 마음 편히 살고 싶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남기시는 글자 하나하나에 제가 간절한 기도를 보태겠습니다. 정유생 어르신들의 소망이 병원년의 뜨거운 기운을 받아 활활 타올라 하늘에 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 기룬 선생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곁에서 때로는 엄한 스승처럼, 때로는 따뜻한 자식처럼 정직하고 올바른 운세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매달 바뀌는 기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장 먼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57년생 닭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활짝 웃으며 만개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앞날에 늘 기쁨과 평안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다음 달 운세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